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맞는 아내, 매 맞는 아내, 왜 계속 맞으면서도 같이 살까?입니다. 매 맞는 아내, 왜 맞으면서도 계속 같이 살까? 우리는 예를 들어 시사 프로그램 같은데 또 PD 수첩,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궁금한 이야기 Y와 같은 그런 프로들에서 가끔 또 좀 말이 안 되는 또는 너무나 좀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힘든 그런 가족사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종종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매 맞는 아내, 때리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6개월, 6개월, 1년, 1년 딱딱 정해놓고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시로 이렇게 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해요. 또 그러면서 또 중매사내 하다 또 다시 살고 중매사내 하다가 또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쉽게 사실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댓글을 남겨요. 아니 그냥 이혼해버려. 아니면 그냥 헤어져. 아니면 고소해버려. 고소고발해.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매 맞는 아내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맞으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같이 사는 또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편이 계속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엔 잘해요. 평소엔 잘하거나 아니면 평소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욱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발동에 걸리면 냅다 때리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때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 사과를 해요.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막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 심리가 평소에는 잘하다가 때리잖아요. 그래서 맞잖아요. 그럼 이제 열이 받죠. 그래서 막 친정에도 일주일 가 있고 막 집 나가서 한 달 가 있고 아니면 막 이혼하네 뭐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남편이 막 울면서 막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는 아빠죠. 아이들에게 아빠가 또 내 남편이 평소에 나를 너무 잘해줘요. 막 생일이면 막 축하해주고 아니면 뭐 선물도 해주고 또 내 말도 잘 듣고 자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때리고 나서 또 곧바로 후회라고 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화가 나고 막 이혼하네 사내 중매 막 하지만 평소에 해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려니는 아니지만 이제 참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 맞는 아내들이 이제 매 맞는 이유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남편들이 평소에 잘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조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때리고 나서도 또 이제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 맞는 매도 불구하고 이제 참고 살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먹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때리는 경우들. 그래서 평소에는 술 안 먹을 땐 자상하니까 이제 되게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술이 문제지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결혼의 횟수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매 맞는 아내들 중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힘이 없어서 분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가 잘못될까봐 힘이 없어서 분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이혼하면 아니면 뭐 분리가 되면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뭐 고소고발하면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분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흔히 그 자기의 의사 표현을 잘 해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노라고 말하는 것들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경계선을 긋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그 힘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맞으면서도 참고 살고 맞으면서도 참고 살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이제 막 같이 하는데 막 괴롭힘을 막 당하잖아요. 괴롭힘을 당함에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막 신고할 힘이 없고 또 뭔가 이렇게 분리할 힘이 없고 이렇게 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위축이 되고 또 자존감이 낮고 수치심이 있고 또 어떻게 좀 그 후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사실 노라고 못하는 경우들이나 또는 뭐 이제 신고 같은 것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이제 배우자들도 힘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좀 분리를 하고 아니면 의사 표현을 하고 절차들을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될까봐 분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세 번째 경우는 왜 우리가 왜 그 매맞으면서도 같이 살까? 이렇게 할 때 또 많은 이유들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도 죽겠는데 지금 맞아가지고 두들겨 맞아 죽겠는데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상한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약간 내가 도와야 된다. 약간 이걸 뭐라 그러죠? 메시아니즘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어떤 마리아처럼 이렇게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된다. 테레사 수녀처럼 누구를 도와야 된다.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떠나면 이 사람 죽는다. 이런 신념으로 자기도 죽겠는데 자기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지금 도와야 되는 이 강박관념이 딱 강박이 걸려버려서 이제 어떤 절차들을 밟지 못하는 또는 분리를 못하는 아니면 뭐 신고를 못하거나 아니면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맞으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무례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례한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주연을 하셨는데 이제 전도연 씨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이제 그 남자친구가 완전히 이제 엉망이거든요. 이 남자친구가 여기서 폭력은 아니고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돈을 빌려 쓰는데 여자 이름으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것 때문에 막 술집에 나가야 되고 그 돈을 갚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를 자기가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래서 남자가 막 중국으로 도망가는데 그거를 막 돈을 막 준비하고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여기서 건강한 분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요거는 이제 빚 또는 뭐 그런 거였지만 이것도 비슷해요. 매 맞는 것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해서 건강한 경계선을 긋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 이것도 슬픈 이야기인데 이건 좀 제가 되게 많이 슬프게 생각하는 건데 잘못된 줄을 몰라요. 자기 맞는 거를 잘못된 줄을 모르는 사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매를 맞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엄마가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것을 맨날 지켜보면서 살았어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게. 근데 이제 자기가 남자 보는 눈이 없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속아서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아빠처럼 때리는 그런 사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걸 보고 자랐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맞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 가정이 우리가 다른 가정에 대해서 사실 볼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가정 안에서의 굉장히 좀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의 문화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담학이나 뭐 심리학에서는 그런 가계도 같은 거 자꾸 그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집안에는 뭐 막내는 마스코트 역할, 항상 웃기는 그런 역할, 뭐 첫째는 무슨 어떤 좀 든든한 책임지는 역할, 또 뭐 둘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들을 구분하는 이유들이 형성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 가정 안에 각자의 그 역할들을 부여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의 문화가 각자의 가정 안에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사실 그것이 잘 오픈되거나 그것이 이렇게 다른 가정의 문화를 볼 기회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엮이는 가정일수록 점점 더 그렇게 폐쇄적인 가정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또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를 맞으면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제가 영상에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비윤리적인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TV에서 나오는 아니면 여러 뉴스에서 기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에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서 그들을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더 많은 가정사가 있고 거기에는 더 심층적인 내면의 문제들이 있고 또 두 사람의 또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가타부타보다는 정말 그 사정들을 잘 알고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매 맞는 아내들이 왜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왜 저러고 사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의 편이 되어줄 필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자기 편인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가는데 조금은 수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 맞는 아내,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당신이 보시기에는 왜 그러고 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심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들의 편에서 좀 위로하면서 그들의 지지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매 맞는 아내의 입장이라면 가장 좋은 거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의 회복들을 일으켜서 또 분별력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또 그 이후의 과정들을 또 관계들을 설정해 나가는 것을 또 제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영상을 들으시냐고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